자, 우리는 주식 챔피언입니다. 챔피언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또 이제 들었네요. 예, 우리는 주식 챔피언입니다. 예. 잘 쉬시고 계시죠? 근데 우리가 저번 주까지 참 힘들었어요, 그죠? 네. 뭐 우리가 저번 주도 방송을 했지만, 근데 이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우리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우리 비율을 잘 맞추는 김도호 멘토님, 황민영 멘토님, 김현준 멘토님. 자, 오늘 한번 한 분씩 네. 저번 주하고 달라지는 모습의 시장의 모습을 봤는데 네. 이제 앞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뭐 기술적 반등이다? 아니면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있다? 아니면 여기서 또 조금 비중을 좀 줄여서 현금을 좀 보유하자. 여러 가지 뷰가 있을 건데 네. 어떻게 시장을 보셨는지. 약간 네. 지금 일단 수급의 변화. 형태는 수급의 변화는 워낙 네. 좋게 나타나고 있으니까 뭐 네. 미국에서도 이슈도 있는데 네. 저는 약간 여기 조금 더 올라가서 네. 약간 박스 형태로 지금 이 저점 형태 유지하면서 조금 네. 행보성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네. 단기간에. 예, 단기간 그렇게 박스권이다? 그렇죠. 아, 박스권. 그럼 그러니까- 상단, 하단 이렇게 봤을 때는 네. 제가 상단은 대략 위쪽으로 머리대 네. 쪽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얼마를 보는 게 좀 얼마 낫냐? 남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 내일 좀 오르고 좀 멈출 것 같은데 네. 뭐 반도체 쪽이 좀 좋으니까 한 네. 3,170포인트 정도? 3,170 그리고 포인트 하단은 뭐 제가 3,060포인트 얘기했는데 네. 거기가 지금 저점이니까 그러면 지금은 그냥 박스권의 기술적 반등이다. 그렇죠. 약간 이렇게- 행보성 흐름이 있는데 네. 1차 그러니까 분할 매수 관점에서는 한번 좀 담아놓고 추가적인 하라 했으면 또 담아도 된다고 담아야 하니까 저는 네. 꼭 투자를 꼭 저점에서만 잡으려고 할 필요는 네.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분할 매수에 저는 1차 매수에 조금 하나 정도는 네. 조금 편입성은 분할 매수로 아, 일차적으로. 불알매수로? 네, 그다음에 괜찮아요. 우리 황민영 멘토님 어떤 뷰가 계세요? 일단 뭐 수급 변화가 네.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게 네. 사실 뭐 확실하게 좀 달라지고 있는 게 좀 보여요. 네. 이제 지난주까지만 해도 굉장히 비관적이었거든요. 네, 맞죠. 근데 우리 방송 이번 주 계속 들어서 어제부터 해서 외국인들 이제 저희가 지난주 방송할 때도 이거 네.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네. 외국인들의 매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줄어들다가 결국 매수 쪽으로 바뀔 수 있는 이런 분위기였는데 어제부터 해서 어제는 이제 매도였어요. 하지만 오늘은 결국 이제 매수 쪽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외국인 역시도 이제는 살 때가 좀 되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그래서 이 반등이 단순하게 그냥 뭐 잠깐 들어오는 반등이냐? 반등이라기보다는 꾸준하게. 약간 테스트성 물량도 있겠지만 네. 지금부터는 이제 외국인들도 좀 매수 쪽으로 전환되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많이 쉬었다. 이제는 네. 매수 가담할 포인트 때가 아니냐 이런 거네요. 네. 우리 메뚜기 멘토님. 네. 네. 전 그전에 뭐 도담도담님 또 슈퍼챗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뭐 네. 개인적으로 일단 단기적 반등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네. 일단은 개인적으로는요. 왜냐하면 일단 잭슨홀 미팅도 분명히 있겠지만 거기서 뭐 사실 큰 이야기 안 나올 것 같아요. 네. 뭐 소문난 잔치집에 먹을 게 먹을 게 없다고. 없다. 예. 그래서 거기는 별거 없을 것 같고 이제 그 다음에 FOMC가 있잖아요. 9월에 네. 그리고 네. 우리나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인상 이슈가 있을 것이고. 네. 근데 금리 인상했다고 증시가 바로 폭락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슈들이 계속 이렇게 따끈따끈하게 자꾸 달궈져가지고 천천히 서서히 흘러내리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 네. 그러면 지금 단기 반등 이후로 역시 저점을 좀 낮춰나가는 형태로 진행될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추가 매수 타이밍은 아닌 것 같다라고 조언을 드리고 있죠. 우리 문멘토님 머리가 되게 예쁘게 오늘 했네요. 아, 예, 조금 약간 볶아봤습니다. 깜짝 너무 귀여워가지고 저 방송 보고 있다가 현진이가 많이 바뀌었는데 뭐가 바뀌었지라고 생각했는데 머리가 바뀌었구나. 머리 똑같네요. 아, 원래 이런 머리를 노린 게 아니고 세련된 머리를 노렸는데. 그 세련된 머리예요. 그래? 약간 되게 좀 바보스럽게 생긴 것 같기도 하고. 그래? 네. 우리 우레님 멘토님 항상 강조했듯이 일정 부분의 현금을 가져가는 것도 우리가 방법이 아니겠느냐 항상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게 투자의 방법론적으로 봤을 때는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올라갈 때 사람들이 많이 싫어하거든요. 네, 그렇죠. 왜 그러는지 아세요? 혹시 현금을 가지고 있어라라고 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 왜 그럴까요? 사실 뭐 습관 아닐까요? 습관? 항상 돈이 있으면 사실 희한하게 네. 주식시장에서는 돈이 있으면 계속 뭔가를 사고 싶어하는 그 욕망? 그런 성향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 현금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 약간 좀 오히려 불안하고 네. 네, 그리고 이걸 손해 보는 것 같고 네. 그런 심리가 네. 좀 있는 것 같아요. 난 배 아픈 것 같은데. 배 아파서 그런 거. 그래, 왜요? 남은 돈 벌고 나는 왠지 올라가는데 나만 못 벌 것 같으니까 배 그래요? 아파서 자꾸 나도 거기에 동참하고 싶고 내동성 약간 그런 흐름이 나오는 게 아닐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제가 1분기 뷰를 봤을 때 반기라고 하잖아요. 네. 6월달까지 우리 개인 투자자의 수익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1분기까지요. 네, 우리가 6월달까지 개인 투자자 수익률이 거의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 네. 올해는 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예요. 2%예요. 1분기 1월부터 6월까지는 마이너스 2%의 수익률을 냈고 네. 외국인들은 플러스 12%. 많이 늦네요.
외국인들 수익이 많이 좋아요. 네. 걔들은 안 팔잖아. 야. 올라온 건 파니까 네. 걔들 죽어도 안 팔아. 싼 거 사서 비싸게 파니까. 그렇죠. 맞아요. 기관도 한 4%대. 수익률이 높지 않다고요.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4%가 수익이야라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맞죠. 네. 야, 4% 가지고 주식이라고 한번 생각하시는 분들 엄청 많을 거예요, 아마. 맞아. 그만큼 맞아요. 어려운 거예요, 수익 내기가. 음, 그래서 이게 현금을 가지고 시장이 좋은데 현금 갖고 그랬으면 진짜 나쁜 놈이 돼요. 맞아요. 그죠? 떨어질 때 종목 사라고 해도 또 요거도 먹고. 그렇죠. 뭐. 맨날 우리는 요거를 먹고 자라게. 일어나 그죠? 저러나 욕을 이래 요거 보세요. 자, 그럼 오늘 보면 종가에 보면 갑자기 외국인으로 기관 확 들었거든요. 삼성전자 투자 발표가 있으면서 그쵸. 주가에 탁 땡겼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오전 딱 끝나고 오후 넘어가면서 2시 전까지는 아주 1시, 12시 넘어오면서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랬다가 다시 2시에 올렸죠. 급반등이 네. 됐죠. 그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아, 이게 수급이 완전 변화된 거냐? 아니면 그냥 단기적으로 삼성전자의 모멘텀 때문에 올라간 거냐라고 고민을 했었을 거잖아요. 네. 어떤 고민을 하셨어요? 저는 저번에 얘기 들었는데 반도체 쪽에 대한 소부장 네. 쪽을 봐야 된다라고 네. 했던 부분을 드렸었는데 네. 역시 역시 그 부분에 그 삼성전자 쪽에서 3% 넘어가면서 네. 오후쯤 막판에 들어왔을 때 세게 들어왔죠. 그렇죠. 장비 쪽으로도 같이 들어왔고 네. 그게 이제 비메모리 쪽으로 네. 강하게 들어왔는데 그게 이제 삼성전자에서 투자 네. 240조 이제 증액했던 네.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저는 앞으로 내년에도 반도체 시장이 계속 좋아질 거니까 그 포석을 깔기 위한 이제 전조 어떻게 보면 약간 전조 증상이 아닌가. 뭐 분명히 조정도 올라가든 한 번에 올라가지 못하더라도 네. 조정은 있지만 뒤로 갈수록 점진적으로 또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거라고 보여지니까 네. 저는 반도체 쪽은 지금부터 계속 계속 봐야 된다. 네, 계속 봐야 될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는 저 개인적에서 이 72,000원을 계속 얘기 드렸는데 일단 저점은 72,000원대 왔었는데 저는 삼성전자는 역시 지금도요. 가격이 좀 올랐는데 살 필요는 없고 72,000원 한 번 더 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격대 밑에서 모아가는 전략이면 더블 잡고 가자 이거는. 그렇죠. 외바닥이 시간적인 걸리는 부분이죠. 부분이. 이제 시간적인 부분인데 근데 지금은 분명히 좋을 가격이 메리트가 있다. 그렇죠. 72,000원대는 매력이 있어요. 우리 황멘토님은요? 삼성전자가 사실 지금 이제 반등이 나왔어도 네. 보유하고 있던 분들은 썩 수익이- 좋지는 그렇죠. 않을 거예요. 네. 딱 그렇게 막 네. 화끈한 그런 반등은 아니었거든요. 네, 맞아요. 물론 시총이 굉장히 크고 무겁고. 근데 이번에 이제 그 투자에 대한 부분에 네. 있어서는 네. 사실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했었어요. 왜냐면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을 하는 이유가 괜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뭔가. 가석방을 네. 시키게 된다면 결국 사회적으로 뭔가 투자를 분명히 이제 전제 조건으로 그렇게 가석방이 됐을 거고 그래서 이제 대규모 투자를 하긴 하지만 사실상 지금 시기적으로 이 대규모 투자를 한다고 해서 뭔가 변화가 크게 올 것이냐 제가 볼 때는 사실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본다면 분명히 좋아질 거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업황이라는 건 수요가 그만큼 좀 따라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동안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 공급이 좀 막혀있던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공급이 이제 수요를 못 따라갔었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많은 물량들을 계속 또 늘려놨던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반도체 쪽에서의 이 흐름이 사실 전환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발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투자와 관련된 그 종목들이죠. 네.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나마 좀 약간 테마가 좀 형성되면서 어느 정도의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삼성전자를 기대를 한다면 사실 아직은 좀 기대할 자리는 아니다. 좀 섣부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손해분들은 계속 사고 있는데 더 사야 될까요? 아니면 기다렸다 사야 될까요? 저는 네. 사실 이 삼성전자에 네. 그 굉장히 몰입해서 이 종목 아니면 안 돼. 이런 생각을 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삼성전자가 물론 좋은 기업이긴 그치, 해요. 네. 믿을 수 있는 기업이긴 합니다. 근데 네. 이미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다가 네. 떨어졌어도 김도 멘토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7만 원 아래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네. 그만큼 아직까지는 덜 떨어졌다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네.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부족해요. 매력이 네. 부족한 거. 매력이 그렇죠.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은 삼성전자에 대한 미래는 좀 버리고 사실 제가 종목들을 막 보면서 네. 느낀 게 네. 와 정말 살 종목이 굉장히 많구나. 많죠. 엄청 많아요. 주워 담은 종목이 정말 많구나. 근데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개인들이 왜 삼성전자를 고집하냐면 잘 모르니까. 안전하니까. 맞아요. 우리나라 그렇죠. 1등 기업이라는 네. 이유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삼성전자야. 삼성전자 주면 장기적으로 보면 언젠가 움직일 거야. 삼성전자 떨어지면 우리나라 주식은 다 떨어질 거야. 네. 삼성전자 올라가면 주가가 그래도 내가 안전하게 기다릴 수 있어 라고 해서 삼성전자를 많이 사는데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저한테 질문하신 거죠? 네. 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좋다고 얘기하는 네. 종목이 이거 말고 더 어. 많다고 얘기하니 이 공부를 하면 네. 이건 뭐냐면 네. 멘토님께서 항상 하시는 네. 말씀이
아는 만큼 보이는 만큼 느낀다. 예.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내가 지금 잘 모르기 때문에 삼성전자밖에 이만큼 안 보이죠. SK 내가 하이닉스. 공부를 좀 하고 하다 보면 네. 그 외에 다른 정보들이 보이게 돼요. 네. 근데 결국은 이 해답은 여러분께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그래. 거죠. 근데 이 네. 공부하라는 게 되게 이게 사람들이 맨날 질문이 도대체 공부를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묻는 분이 되게 많거든요. 포인트 나오네. 포인트를 좀 이따가 가야 돼. 삼성전자부터 끝내고. 예. 저도 지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네,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그 문멘통님 끝내고 우리가 네. 공부하는 방법을 조금 또 리뷰를 해볼게요. 네. 자, 어때요, 삼성전자? 반도체 180조 수급의 변화. 네. 이게 단기적인 거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거라고 보세요? 오늘 강하게 우후장을 땡겼는데 그 땡긴 자금들의 삼성전자 쪽에 3%까지 종가를 막 땡겼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쪽은 이제 장비 쪽이나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계속 봐야 되는지 아니면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삼성전자를 좀 이따 사야 되는지 아니면 SK를 봐야 되는지 아니면 반도체 말고 다른 쪽을 봐야 되는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요. 네. 문매점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개인들이 아까 저번에도 우리가 물어봤듯이 맞아요. 삼성전자 SK 갖고 있는 분들이 엄청 많이 올라오는 거 봤죠. 네. 거의 한 80, 70%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 갖고 있다. 네. 한번 물어볼까요? 한번 질문 한번 해보세요. 나 삼성전자 갖고 있다. 연구 한번 쳐보세요. 나 영민- 삼성전자 있다. 영민님 연구. 슈퍼챗 감사합니다. 네. 나 삼성전자 갖고 있다. 연구 한번 쳐보세요. 자, 올라오는 거 자, 볼까요? 얼마나 많이 올라올까요? 삼성전자 갖고 있다. 연구 한번 쳐보세요. 자, 이제 올라오네요. 아, 자, 올라오죠? 이제 조각자 올라오죠? 기다렸다는 듯이. 네, 쫙 올라. 이거 봐봐. 이렇게 많이 와요. 네. 이거 봐, 이거 봐봐. 야, 엄청나죠? 아, 네. 속도 봐. 속도 봐봐, 이거요. 연구 다 갖고 있어, 개인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게 삼성전자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뭐, SK 하이닉스? 맞아. 이런 것들이에요. 네. 삼성전자, 지금 반도체 오늘 강하게 올라왔는데, 네. 어떤 의미인가요? 일단 지정민님 슈퍼챗 아,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나 저런 거 대장님 놓치잖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래님도 있는데 영래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바라봐요. 일단은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훌륭한 투자처이라고 생각을 해요. 장기 투자하기에는 더없이 좋죠. 네.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또 훌륭한 외국인들과 기관의 단타의 놀이터다라고 생각을 좀 네.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외국인들이 지금 단타로 들어와서 한 2, 3% 챙기면은 에이 그게 뭐야 싶겠지만 사실 외국인들 자금 막 1,000억, 2,000억 많게는 몇 조 단위로 들어오니까 네. 2, 3% 챙기면 그 장난이 아니거든요. 네, 단기간에. 엄청나게 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이런 이슈를 통해서 사실 단타 물량으로 들어온 것 같다는 생각이 네. 좀 많이 들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는 좀 바닥을 잡을 때까지는 클로즈업이 좀 부담되네요. 네. 삼성전자가 네. 바닥을 좀 잡을 때까지는 좀 네.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기업이라 생각해요. 네. 아주 소형주는 아니니까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 뉴스가 나왔을 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소부장 역시 투자를 안 됐으니까 네. 투자에 수급이 들어가면은 많은 기업들의 또 수혜가 가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기업들 중에 안 올라온 기업들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우리가 눈을 돌리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 계시는 분들은 그냥 묻어놓으면 되는 기업이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안 좋을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하지만 네. 그러면 제일 도망칠 만한 데가 어딘가 하면 삼성전자잖아요. 네, 맞아요. 네, 다른 기업들 무너질 수 있으니까. 음. 그러면은 무너져도 괜찮은 기업은 대표적으로는 삼성전자 빼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장기 투자 관점으로는 훌륭한 투자처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그럼 지금 확실하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더 사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이게 되게 궁금할 거야. 아까 안 연구가 많이 올라왔는데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사야 아니면 됩니다. 그냥 보유만 가지고 있는 안 거야? 사고 살 돈으로 소부장 쪽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좀 내서 아. 삼성전자가 바닥 잡을 때 그때 들어가는 게 좀 낫지 않을까. 네. 그렇게 마무리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어제 또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 어제 오늘 그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그 다음에 그 개인들하고 네. 매수를 가장 많이 한 걸 보면 확연히 차이가 있어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산 게 LG화학이에요. LG가 어제 떨어지는 오늘 급락을 했잖아요. 어제 오늘 급락을 했는데 우리 개인들이 많이 산 게 LG화학이란 말이에요. 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SKC도 많이 샀어요. LG전자도 많이 사고. 황멘토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LG화학. 가격에 메리트가 있어서 산 건가요? 개인들이 막 엄청 많이 샀어요. 어제 오늘 강하게 들어왔거든요. 개인들이.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는 네. 이제 그 약간 초보이신 분들이 네. 분명히 아마 네. 많이 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도 예전에 네. 이제 처음에 주식을 시작할 때 네. 이제 낙폭 과대 종목들이죠. 네, 많이 떨어졌어요. 주가 많이 떨어지면 그때 이제 또 이런 종목들의 반등이 또 나오고 네. 그리고 또 LG 화학이라는 회사에 대한 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LG 화학이 지금 이만큼 떨어졌다고? 그러면 지금 사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매수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LG 화학이 문제점이 이제 주가라는 건 이제 갑자기 떨어졌을 때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이 있고 매수를 하면 안 되는 종목이 있거든요. 즉 하락했을 때 이 하락이 인정이 되는
즉 하락에 대한 이유가 명확하면 이 종목은 매수하면 안 돼요. 근데 LG화학은 사람들이 어찌 보면은 이제 많이 밀렸으니까 LG화학 다시 올라오겠지라는 생각, 막연한 어떤 기대감 때문에 그래서 LG화학을 매수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LG화학의 이 문제점은 뭡니까? 결국은 리콜 사태가 발생을 했고, 네. 그 다음에 이 리콜 사태가 발생을 했고, 이 리콜에 대한 비용들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근데 이것뿐 아니라 이로 인해서 LG화학은 이 2차전지 시장에서 신뢰도가 하락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LG화학은 지금까지의 이 시장 점유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못 지킬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은 사실 엄청나게 큰 이슈일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매수율에 들어간 이유는 결국은 LG화학이니까이라는 막연한 기대감 때문에 그래서 이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고 들어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LG화학에 대해서도 어제 방송을 한번 했었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방송을 했고 이 종목은 반드시 정리를 해라 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 종목은 당분간은 매수하면 안 됩니다 라는 신호까지 보내드렸었거든요. 네. LG화학도 역시 마찬가지고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전지에 대한 부분은 좀 나중에 자세하게 좀 다뤄드릴 텐데 지금 당장 이 급락을 보고서 매수하는 건 위험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리수가 있다. 네. 예. 김도 멘토님. 네. 뭐 네. 이건 뭐 개인이 샀다라고 저는 뭐 일단 샀는 그 표면적으로 보이는 건 네. 사는 건데 네. 실제로 우리가 시세를 보면은 네. 외국인들이 팔면은 그걸 받는 게 다 개인이잖아요. 거의 네. 대부분 다. 뭐 누군가 금융 투자가 받죠. 기관이나 아니면 네. 뭐 개인이 받는데 네. 개인이 받았다라는 거 뭐 표면적으로는 다 네. 나와 있지만 네. 실적으로 이게 개인들이 살 상황이 아니다. LG화학은 지금 이번에 리콜 사태도 있지만 이전에 현대 쪽에서도 이슈가 있었고 네. 물적 분할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이제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거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 이슈였는데 근데 그 실질적으로 지금 그 피해가 온 게 LG 에너지 솔루션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애초에 2차 전지를 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애초에 지금부터 LG화학에다 관심을 끄고요. 그냥 3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게 저는 삼성 SDI라고 생각하고 그쪽이 앞으로 우리가 전고체 쪽으로 넘어가든 어떤 길을 가든 그쪽으로 보고 LG화학에 대한 관심을 저는 가격도 높고요. 네. 그리고 이제 물적 분할 통해서 개별적으로 약간 간접적인 투자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소재 쪽이나 다른 부분들이 있겠지만 이제 다른 쪽 시선을 봐야 된다고 판단해 기초화학이나 바이오 쪽으로 넘어간다고 생각하니까 이 기업 자체에서 2차 전지를 좀 떼내는 게 맞지 않나. 지금 현재 관점에서 LG화학을. 그래서 2차 전지로 투자하고 있으신 분들은 한 번의 반등은 있을 거니까 그 그때 반등에 팔고 나오자. 나오자라고 얘기를 보지 드리고 말자. 싶어요. 네, 2차 전지로 들어가신 분들이라면 나와라. 파는 게 맞을 것 아, 그래요? 같다라고 얘기. 문멘토님. 뭐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네. 이제 불나방 매매를 많이 하잖아요. 이런 올라가는 매매를 많이 거에 하죠. 막 따라가잖아요. 네. 근데 불나방 매매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물나방 매매. 네. 밑으로 떨어지는 건 잡아보자 이런 거. 네, 그렇죠. 그렇게 된 네. 것 같아요. 근데 둘 다 똑같아요, 사실은. 이렇게 급락하거나 이슈가 있거나 아까 황유민 멘토님 말씀하셨지만은 악재와 함께 떨어진 거잖아요. 저런 네. 거는 사실 단기 반등 정도 있을진 모르겠지만은 이제 추세 하락으로 접어들 수밖에 없고 네.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는 배터리 부분 빼서 물적 분할 한다고 했을 때부터 저는 주주를 생각하지 않는다라고도 좀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런 기업이 이제 LG화학이니까 너무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추가 매수 또 하실 거고 네. 야 이제 LG화학 좀 담아도 되지 않을까 해서 들어가신 분들이 있는데 저는 좀 시대착오적인 생각이었다. 그리고 투자를 너무 좀 잘못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매하시게 되면은 사실 계좌가 불 수는 없겠죠, 당연히. 네. 그래서 이런 매매 하셨으면 반등 시간에 바로 정리하고 나오시는 게 맞고 저도 김도면 팀처럼 이제 LG화학에 관심을 조금 이제 없애시는 게 맞는 것 네. 같고 그리고 전에 이제 김영구 멘토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전기차 산 사람들이 제일 많이 후회하는 게 충전하기가 힘들다예요. 맞아요. 그래서 인프라 이런 부분들이 내년 대선 끝나고든 또 대선 시기든 간에 계속 충전 이야기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는 게 훨씬 더 또 수익률 면에서 낫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LG화 보지 말자. 네, 안 갖고 있는 보는 사람 것 어떻게 해요? 같습니다. 반등 나오면 매도하는 게 매도. 낫겠죠. 예. 황민정 멘토님. 저는 이미 말씀. 매도 그냥. 네, 반등시 매도. 매도. 네. 어떻게 돼? 반드시 매도죠. 근데 왜 샀을까? 그게 문제야. 근데 왜 사는 거야? 왜 사는 거야? 여기에는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앞서서 이제 네. 김도 멘토님께서 네. 말씀하신 내용인데 결국은 우리 개인들이 매수를 할 때 호가를 올려서 사거나 호가를 내리면서 팔지 않잖아요. 그렇죠. 종목을 살 때도 밑에 받쳐놓고 팔고 그다음에 살 때도 그리고 팔 때 같은 경우에도 위에 받쳐놓고 판다는 말이죠. 결국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떠날 때 시장가로 밀어붙이니까 그 밑에 받쳐놨던 물량들, 개인들 물량들이 전부 다 이제 매수 체결이 된 상황. 즉 매수를 안 하고 싶었는데 매수를 하게 된 상황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외국 개인들이 매수할 때 물론 이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산 사람도 있겠지만
그냥 한번 밑으로 한번 내려봤는데 네. 거기서 이제 체결돼서 좀 후회하고 계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요즘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개인들을 보면 그 레버러지의 크기가 엄청 크거든요. 장중에 로스콘 매매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특히 CFD 계좌 같은 거는 그냥 장중에 로스콘 물량이 엄청나요. 그 레버러지가 한 10배 들어가요. CFD 계좌는 1억 있으면 10억을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이런- 전문 네, 전문 투자자, 투자자. 네, 전문 투자자들이 지금 매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대형주에 거액이 들어가 있어요. 레버리지를 이빠이 이렇게 때려 넣는 분들. 네. 그래서 이런 악재가 나오면 극락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맞아요. 장중에 로스콘 물량이 무르륵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특히 대형주의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항상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코스닥도 이 반대 매물이 되게 많아요. 오늘 또 장중에도 최근에 막 급락 나오는 것들 네. 네. 이런 것들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멘토님이 잘 얘기했듯이 이 뉴스 왜 떨어졌냐의 뉴스의 크기를 정확히 잘 봐야 돼요. 이게 앞으로 주가를 더 떨어뜨릴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는지를 꼭 찾아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지 그냥 무작정 그냥 싸다고 사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제약바이오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매기가 좀 듣기가 한 것 같은데 제약바이오는 어때요?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네. 접기? 지금 모아가는 데는 모아가는 데는 상관없을 것 네. 같고요. 저는 시기적으로는 이제 9월 말 정도 가면은 네. 뭐 제약바이오 쪽 조금 관심을 좀 받고 시세적인 부분도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바이오 쪽 지금 텀을 두기에는 괜찮고 오늘 좀 많이 움직인 것도 있잖아요. 특히 제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시세 잘 나간 HLB 같은 것도 막 올라오고 네, 했는데 HLB거는 급등했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하지 마. 종목을 아예 그냥 보질 않는 종목인데 네. 아예 관심도 없거든요. 네. 근데 오늘- 그런 쪽이 올라오는데 오늘 제약바이오 그런 조금 약간의 냄새 나는 종목들이 많이 많이 움직여요. 올랐어요. 맞아요. 그래서 아니, 그런 개뿐만 부분들이 좀 아니라- 우려가 또 되더라고요. 바이오 또 좋다라고 하는데 그런 종목을 또 사실까봐. 네, 그렇죠. 그런 거를 따라가는 네. 거 봐도 아까 얘기했던 그 우량한 기업들에 그렇죠. 투자를 하자.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기업도 많잖아요. 네. 뭐 유한양액도 있고 한미도 네, 괜찮고 있고, 네. 그렇죠. 그리고 뭐 대웅제약이라든지 뭐 금- 제약 쪽 많은 근본이 있는 주식을 그렇죠. 보자. 그런 걸 봐야 돼. 황민토님 어떻게 생각해요? 제약바이오 좀 오늘 좀 강하게 좀 붙었어요. 네. 예, 그래서 좀 최근에 외국인들도 조금 매수의 변화, 특히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이 조금 사주고 있거든요. 제약바이오를.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메리트가 있는 가격인가요? 아니면 뭐 잠깐의 기술적 반등일 뿐인 건가요? 사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같이 방송할 때 네. 그 제가 하반기쯤 봤을 때 좀 괜찮은 업종에 제약바이오를 한번 꼽아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보통 이제 제약바이오주들이 이제 오랫동안 쉬기도 했어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중요한 건 또 옥석을 가려야 되잖아요. 가려야죠. 예. 뼈대 있는. 그렇죠. 그죠? 아까 LB 네. 같은 거 말고. 네. LB 그런- 갖고 있는 분들 욕할 거야 아마. 그거는 엄청 많이 사실 거야. 실효가 갑자기 또 막 올라요, 막 올라. 물론 이제 그 종목이 예. 뭐 무조건 안 좋다 이렇게 예, 그런 건 아니고. 예. 그런 거 결국은 이제 우리가 안전하게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네. 이제 사고 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고 나서 다음날 잠이 제대로 와야 돼요. 그렇죠. 잠을 뭐 설치면 좀 안 되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예, 맞아.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지. 네, 지금 이제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사실 옥석을 가려야 된다는 건 이 기아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난해죠. 코로나 테마로 인해서 막 올라갔던 많이 종목들 있잖아요. 네. 그런 종목들은 빠졌어도 아직 거품이 덜 빠진 종목들이 많아요. 그렇죠, 많죠. 예. 근데 그런 종목들을 제외하고 네. 정상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그런 믿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제약주 또는 바이오주 많이 있죠. 네, 이런 종목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항상 이제 여름이 지나고 이제 가을 날씨가 좀 풀리고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항상 그 이슈가 되는 건 이제 백신, 바이러스, 바이러스 백신. 중에서도 이제 독감 백신 백신에. 이런 종목들이 또 신호를 주면서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한번 좀 살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문멘토님 저도 제약바이오는 괜찮게 봐요. 특히나 이제 아까 네. 말씀하셨던 메이저들, 네. 메이저들 있잖아요. 뭐 종근당, 뭐 대웅제약부터 해서 뭐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굉장히 큰 회사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중에서 실적이 좋은데 주가 안 간 기업 진짜 많거든요. 네. 근데 많은 분들께서 아직까지도 이제 코로나 백신 관련주, 뭐 또는 이제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로 너무 급등한 테마. 종목에 또 네, 테마주로 네. 그런 거에 자꾸 따라 붙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세요. 근데 이제 많은 내 종목이 많이 물렸으니까 손실 복구하기 위해서 그런 빨리빨리 움직이는데 관심이 네. 가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경거망동 하나하나가 계속 쌓이게 되면 이제 계좌가 손실 이제 복구가 녹아버리죠. 안 되거든요. 네, 녹죠.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 하지 마시고 이제 굳이 내가 제약 바이오를 잡고 싶다라면 좀 부끄럽네요. 그렇죠. 항상 부끄러운데 네. 어쨌든 이제 그런 걸 생각 한번 해볼 때 저점에 있는 제약 바이오 중에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저는 하반기를 노리고 잡아도 충분히 매력 있다라고 조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우리의 제약바이오의 삼성전자 셀트리온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메리트가 있는 건가요 지금? 메리트가 있죠. 삼형제들 지금 네.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일단 그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제약바이오가 움직이지 못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대장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대장은 아무래도 그 대장이 나를 따르라 하면서 선봉대가 좀 있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제약바이오가 무조건 움직인다고 가정했을 때는 셀트리온이 무조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셀트리온 들고 있는 분들은 들고 계시면은 제약바이오 저희가 다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충분히 퍼포먼스 내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들고 있지 않은데 셀트리온을 지금 이 말 듣고 또 혹해서 산다라고 한다면 굳이 그걸 사야 되나? 다른 제약바이오가 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잡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들고만 가시면 될 것 같고 안 가지고 있으면 제약바이오는 포트폴리오에 이제 하나쯤은 담아도 좋은 시기인 것 같다라고 조언을 네. 드리고 싶어요. 포트폴리오의 관점에서 제약바이오 하나 집어넣자. 네. 컴멘토님 셀트리온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셀트리온이 이제 항상 의미가 있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네. 시장에서 상징성 있는 종목들. 그렇죠. IT는 뭐 삼성전자를 삼성이요. 하면 제약바이오 쪽에서 뭐 셀트리온이죠. 셀트리온이죠. 이 3인방. 삼형제. 네, 3인방. 만약에 이 종목들이 올라간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문멘토님께서 이 종목도 역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있다. 봐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종목들은 사실 특징이 그냥 껍데기만 있는 종목들은 아니에요. 즉 이제 실적을 겸비하고 있고 모멘텀이 있죠. 분명히 있는 네. 그런 기업이라 제가 볼 때 셀트리온은 지금 가격대에 만약에 산다라고 해도 사실상 메리트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면 대장주의 역할을 좀 해줄 수 하고 있고 있어서. 그리고 제약바이오를 좋게 본다면 이 종목은 뭐 지금부터라도 어찌 보면 이제 움직임이 조금씩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라서 저는 셀트리온 3인방 갖고 네. 계신 분들은 당연히 잘 끌고 가셔서 좀 수익을 좀 키워가는 한번 또 질문해 볼까요? 네, 자리가 되지 않을까? 또 셀트리온 있다 한번 연구 한번 해볼까요? 맞나 안 맞나? 자, 나 셀트리온 갖고 있다 연구 한번 쳐보세요. 자, 눌러주시는 김에 자, 좋아요, 셀트리온 나 삼형제. 삼형제 갖고 있다 연구 네. 한번 쳐보세요. 그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면 네. 좋겠네요. 네. 지금 많이 보고 계시는데 네. 좋아요가 셀트리온 없습니다. 삼형제 내가 가지고 있다 연구 한번 쳐보세요. 연구 들으면서 좋아요도 같이 네. 누르세요. 이거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연구. 셀트리온. 아니, 삼성전자? 일부러 누르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있어요. 이거 봐봐요. 이거 이거 많다. 계속 올라오죠. 아이고야. 네. 겹치시는 분도 상당히 많은 것 네. 같아요. 삼성전자, 네, 와이닉스. 다 있어요. 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있는 게 그나마 주식의 투자에 대한 그래도 개념 있는 분들 이거 많이 사는데 개념이 없으신 분들은 완전 잡주에 다 물려 있어요. 맞아요. 그 정치 테마에 막 움직였던 것들, 그렇죠. 상반기 움직였던 정치 테마 막 이런 데 다 물려 있거든요. 네. 셀트리온 어떻게 보세요? 셀트리온. 이렇게 많아요. 삼형제 네. 어때요? 괜찮죠. 근데 네. 시세적으로는 자체적인 이슈가 좀 나야 될 것 같고 셀트리온은. 근데 셀트리온이 중심을 잡고 하락성보다는 중심을 좀 잡아주면서 다른 제약 쪽 움직임이 조금 더 이제 임상이나 이런 게 얘기가 나올 시즌이 좀 됐잖아요. 거기에. 바이러스 그런- 이제 그렇죠. 시즌이라 그런 좀 좀 얘기죠.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올 때가 됐다 보니까 셀트리온의 자리를 지켜주고 다른 제약들의 움직임이 막 순환되는 좀 네. 느낌이 많이 나올 것 같다라고 네. 보여져서 네. 역시 셀트리온은 또 셀트리온 자체적으로 이제 약이나 이런 게 많이 있지만 역시 헬스케어 쪽으로는 또 네. 의료기기나 네. 제가 얘기했던 네. 그런 부분 또 오늘 뭐 최근 뉴스 나왔던 또 치매 패치 쪽 관련된 네. 부분 그런 내용들을 봤었을 때도 네. 역시 다양하게 또 헬스케어 쪽 관련된 부분들로 같이 갈 수 있다고 보여지니까 저는 셀트리온 쪽에는 추가적인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격정 아까 많이 연구를 많이 누르신 분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럼 이분들을 위해서 이분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추가 매수 해야 되나? 아니면 기다려야 되나? 아니면 매도해야 되나? 이 세 가지의 답을 준다면 딱 네. 그냥 사이다스럽게 딱 얘기하면 매수 매도 산다 안 산다? 산다 안 산다 추가 매수 한다. 이 차트를 잠깐 좀 네, 볼 수 한번 있을까요? 보세요. 네. 네.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신중합니다. 셀트리온 네. 헬스케어. 분들이 지금 네. 신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아픈 아니 간지러운 등을 제가 긁어주고 있어요 지금. 네, 은인님 감사합니다. 네, 은혜님 고맙습니다. 아버님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지금 간지러운 등을 제가 직접 긁어주는 거예요. 이거 지금. 자꾸 그 첫 타겟이 자꾸 나. 팔이 옆에 있으니까. 자, 한번 볼게요. 예, 분석을 한번 해봐. 셀트리온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많어. 그러니까 셀트리온 삼형제를 다 이게 봐줄게요. 삼형제를 다 봐줄게. 이거 아까 지금 계속 봐줘. 셀트리온 좀 봐주세요. 지금 뭐 헬스케이 좀 봐주세요. 막 올라오잖아요. 한번 봐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매수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 그림을 봤을 때 그렇죠. 아마 내가 볼 때는 우리 네. 개인 투자자는 이 위에 많이 물려 있어요. 그때 여기 위쪽으로 가 있죠. 예, 위쪽으로. 여기 앞에 있거나 실제로 낮게 샀어도 여기 위에서 네. 아마 좀 내려올 때 더 사고 이러면서 올려졌을 맞아요. 가능성이 한 크다라고 30만 봤었을 원대라고 때 봐요 저는. 그러니까 여기 가격대는 제가 봤을 때 여기가 목표가가 돼야 돼요. 네. 목표가가 돼야 되고 네. 이 단가가 또 더 높은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네. 제가 무작정 추가 매수했는데 이 단가보다 못 내리는 사람들이 네. 있기 네. 때문에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단가 위쪽에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추가 매수를 저는 오히려 안 하는 게 맞아요. 안 하는 게 네. 그냥 더 싸게 보내라.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에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격이 더 쌀 때 해야 되는 네. 거고. 그래서 저는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은 장기적으로 가도 상관이 네. 없잖아요, 실적으로. 그래서 보여지고 지금 관점에서 여기 상단 부분에 있는 한 30만 원 초반대 정도 있다라면은 저는 지금 음봉 때 조금씩 놀려갖고 단가를 한 29만 원대 정도까지 낮춘다라고 하면은 괜찮다. 네, 위쪽 32만 원대 위쪽에서 30만 원대 권역이 있는 사람은 매수. 그 위에서는 그냥 기다려야 정말 기다려라. 돼요. 셀트리온 기다리고 헬스케어를 이제 황민토님이 좀 봐주세요.
아, 네. 셀트리온을 봐줬으면 헬스케어. 그다음에 문현님 멘토는 제약.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아, 저는 세 명이니까 너무 좋네요. 네, 셀트리온을 지금 딱 보고 있다가 갑자기 셀트리온 헬스케어 넘어가서 그래요? 네. 네. 하나씩 딱 보면 딱 맞네. 사실 뭐 네.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역시 네. 3인방이고 똑같아요. 사실 네. 셀트리온하고 주가의 움직임도 비슷하고 네. 실적도 역시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고.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추가 매수 관점에서 본다면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좀 잘 판단하셔야 돼요. 내가 비중이 30%를 넘어간다라고 하면 아무리 매수 가격하고 단가 차이가 많이 나도 추가 매수를 안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내가 매수하고 있는 비중이 30% 넘어가지 않고 한 20%? 10%에서 20% 정도 수준이라면 이 가격적으로 좀 잡아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수준에 있는 분들은 만약에 15만 원에서 16만 원 이 정도 수준의 매수 가격이다. 그러면 추가 매수를 해서 평균가를 낮추는 전략은 괜찮아 보여요. 하지만 이 가격이 만약에 14만 원, 뭐 13만 원 이 정도 가격이라면 사실상 추가 매수를 굳이 하지 않아도 내가 회복을 하는 데까지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욕심내시 이 가격에 있는 분들은 욕심내실 필요는 없고요. 15만 원에서 16만 원에 계신 분들만 그리고 비중이 20% 미만이신 분들 그런 분들만 추가 매수를 해서 좀 빠져나오는 전략도 좋아 보입니다.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는 15만 원 정도 일단 잡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우리 제약 한번 봐주세요. 예, 뭐 셀트리온 제약은 사실 뭐 차트를 볼 필요도 없어요. 네. 일단 셀트리온이 움직이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움직이고 제약 바이오가 움직인다고 하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셀트리온 제약이 제일 크게 움직일 겁니다. 아마. 맞아요. 네. 변동성이 제일 제일 세고 세니까. 네, 예, 변동성이 거의 뭐 제일 전고 뚫고 올라가는 네. 힘을 보여주기 때문에 네. 그렇다는 말은 변동이 크다는 말은요. 네. 밑으로 떨어질 위험도 크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추가하면서 안 해도 사실 지금 고점에 25만 원까지 올라갔었던 기업인데 25만 원에 들고 있다 하더라도 탈출 기회는 저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움직이면 거의 반드시 준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얘는 추가하면서 할 필요가 전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변동이 크기 때문에 초보 투자자분들이 추가하면서 대응하기 너무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셀트리온의 이 말을 듣고 우리의 어떤 분석을 듣고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말씀하셨던 셀트리온이라든지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조금 비중을 조금 실으셔가지고 약간 분산 투자한 거죠. 여기에서 급등 나와서 본전 찾을 때 딴 데서 수익을 좀 챙기는 그런 전략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 네. 저건 어떻게 생각해요? 플랫폼 기업 네이버, 카카오 한번 짚어줘야 될 것 같은데. 드디어 왔나요? 네이버, 카카오도 엄청 말 거예요. 한번 물어볼까요? 아, 행복이님 감사합니다. 네, 네이버, 카카오 가지고 있다. 연구하고. 둘 중에 한 명. 라리님 정도로 고맙습니다. 잘- 네이버, 고맙습니다. 카카오, 라리님 네이버, 감사합니다. 카카오 다 갖고 있다. 연구 한번 눌러보세요. 예, 나 네이버, 카카오 있다. 한번 볼까요? 야, 또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많이 없는 게 없네요. 제가 다 알아요. 우리가 상담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거 올라오는 거 봐봐요. 많이 올라오죠? 많이 아이고야. 올라요. 이게 딱 우리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특히 우리 방송을 보는 분들은 희한하게 잡주를 안 해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 그러니까. 팬들 있잖아요. 네. 우리 주식 네. 챔피언 팬들은 잡주를 많이 안 해요. 물려도 대형주에 뭐. 네, 그렇죠. 다 이렇게 음. 갖고 계세요. 보면 거의 다 보면 그래. 우리 방송 보는 사람들 왜 그런지 네. 알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자꾸 공부를 강조하기 때문에 공부하기 싫은 사람 여기 있을 수가 없어. 맞아요. 끼리끼리 유유상종.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멘토이기 때문에 네. 거기서 괜히 막 종목 잡주 막 올라가는 거 좀 해주세요. 이런 분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 끼지를 못해. 혼나거든요. 그런 혼나니까. 얘기하다가. 네. 그죠? 네이버, 카카오 플랫폼 어때요? 지금 많이 있는데 빠지지도 않아요, 최근에. 네. 어떨 것 같아요? 그냥 자산이죠. 뭐 그냥 들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래요? 계속. 네, 저는 네이버, 카카오는 네. 계속 자꾸 살려고 좀 싸지면 굳이 지금 자리에서 계속 비중 늘릴 필요는 없잖아요. 안 빠지잖아, 근데. 빠질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은 조금씩 사놓고 적금 형태로 두면 이게 진짜 적금 투자의 기업 아닌가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적금성으로 계속 투자해도 저는 무방한 기업 중에 유일하게 이 카카오 네이버인데 뭐 네. 두 개 어느 선택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둘 다 좋다라고 보여지니까 저는 이 기업들은 계속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어.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카카오가 좋아, 네이버가 좋아? 내일 우리 이럴 것 같았는데 엄마가 그래서 좋아, 미리 아빠가 선수를 좋아. 쳤는데 또 이게 카카오가 좋아, 네이버가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저는 좀 시기적으로 좀 빨리 내가 어떤 좋은 걸 본다라고 하면 네이버가 좋을 것 같아요. 네이버가? 네, 네이버가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사도 되나요? 높지 않을까요? 그래도 괜찮아요? 하락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라면 적금성으로 지금 사도 된다라고. 그래. 매달 그냥 적금성으로 지금은 넣는다. 장기적으로. 그렇죠. 코로나 괜찮아요. 전국에서는 그 인터넷 플랫폼 쪽이 좀 앞으로 모멘텀이 많다. 그렇죠. 모빌리티 쪽으로 쪽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시장성이 굉장히 크다. 이제 시작되는 네, 부분이니까 인재적이다. 저는 그죠? 모빌리티로 보고 음. 역시 네이버만 가는 게 아니라 많은 기업들하고 공유해서 같이 갈 거, 협업해서 갈 네. 거기 때문에 저는 계속적으로 괜찮을 네. 것 같습니다. 홍멘트님. 아까 네이버 카카오 되게 많잖아요. 네. 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일단
네이버가 좋아, 카카오 좋아. 전 네이버입니다. 네이버요? 음. 아, 네이버라고 그랬죠. 네, 네이버. 네이버. 근데 네이버 이유가 좋던데. 뭐냐면 뭐예요? 예. 카카오 같은 경우에 재료가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 예. 근데 그것뿐 아니라 카카오의 가장 이제 그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좀 단점 네. 한 가지 이제 불안한 점이 하나 있어요. 그 부분이 뭐냐면 지금 카카오 여러분들 카카오톡 사용하시잖아요. 네. 근데 카카오톡을 해외에서 사용 안 해요. 즉 카카오의 사업이 대부분 다 국내. 국내에 다 집중이 되어 있다는 거죠. 네. 근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가까운 일본 쪽에서 본다고 해도 라인 엄청나게 사용을 많이 하죠. 그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한정되어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해외 쪽에도 계속 사업을 넓혀가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캐파적인 부분에서 본다면 사실 앞으로 성장에 대한 여지가 더 높은 건 네이버 쪽. 카카오가 이제 해외 시장을 뚫느냐, 제대로 이제 정착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카카오는 어느 순간 성장이 좀 정체될 여지가 좀 있어 보여요. 근데 만약에 두 가지 기업에서 본다면 가능성이 좀 높은 네이버 쪽에 좀 더 높은 점수를 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카카오가 최근에 뭐 많이 올라왔다? 결국은 재료가 좀 많이 한 번에 터졌기 때문에 그래서 또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뭐 엄마가 누군지 아빠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네. 네이버 쪽, 네이버 쪽이 쪽. 조금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쪽 사업에서 본다면 사실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오랜 기간 동안에 투자를 생각을 한다면 이 기업도 뭐 기다릴 수 있다. 저는 이제 저도 그렇게 보긴 하지만 여전히 주가는 사실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 기업 역시도 한 번의 큰 흔들림이 나오면 그때를 그때? 좀 노려보는 게 맞지 않을까 네. 싶거든요. 제가 네. 볼 때는 결국은 40만 원 또는 35만 원까지 한번 떨어지는 시기가 분명히 올 거예요. 그럼 그때를 한번 기회로 보고 그때를 노려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갖고 있는 분들은 네이버를 파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더 들고 있는 게 좋을까요?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아마 왜 그러면 네이버는 저 밑에 있는 개인 투자 되게 많아. 수익 중인 분들이 대다수가 많아요. 네이버 갖고는 작년부터 매수하신 분들은 엄청 그 수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분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뭐 지- 수익을 챙길 네. 거예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일단 이렇게 끌고 가는 종목들의 경우에는 흐름이 바뀌지 않는 이 상황에서는 팔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만약에 흐름이 바뀌고 주가가 이제 꺾이기 시작하면 꺾이기 시작하면 그때 팔아도 사실 저는 늦지 않다고 네. 보거든요. 지금 홀딩? 네, 지금 홀딩입니다. 네. 우리 문현진 멘토님은 네이버 카카오. 저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엄마 아빠를 둔 적이 없어가지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8천 이모가 좋아, 네. 8천 삼천이 좋아 정도로 네. 생각한다면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둘 중에 고른다면 네이버 쪽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굳이 둘 중에 하나를 골라라고 한다면 그런데 네. 저는 둘 다 별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메리트? 플랫폼의 메리트가 분명히 있는데 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요즘 그런 이야기 나와요. 카카오 주유소, 카카오 치킨, 뭐 카카오 신발, 뭐 이런 거 다 파는 거 아니냐. 할 수 있죠. 네, 다 하는 거 지금 아니냐. 뭐 이쪽은 뭐 자동차 네. 모빌리티 쪽은 뭐 다 흡수했는데 난리가 네, 나니까. 뭐 그래서 일단 너무 문어발식인데 근데 하나 또 네. 궁금한 게 뭐냐면 카카오톡 돈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카카오 내비 나중에 받을 것 같아? 아니요, 저는 안 받을 것 같아요? 확률이 어떻게 이거는 사실 한번 생각해봐요. 그 T라든지 네. 다른 네. 이제 거기 네. 내비 쪽에서 만약에 돈을 받는다고 하면 네. 받겠죠. 근데 안 받는데 받는다는 건 사실 사람들이 과연 쓸까?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다른 내비와 함께 짝짝꿍 해가지고 네. 뭐 돈 받는 쪽으로 갈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독점이기 때문에 그런 게 네. 독점이 제일 무서운 게 횡포잖아요. 네. 아니면 그런 게 이런 것 걱정이 나요.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거요? 내비게이션에서 보는 이제 맛집들 있죠. 네. 어디 거기서 같이 광고. 이제 중간중간마다 네. 카카오톡 이제 그 내비를 쓰면 중간에 맛집들하고 같이 제휴를 해서 돈을 받는 대신 추천을 해주는 거죠. 해주는 거. 그건 이미 있어요. 그거 있죠. 네. 같이 네. 해주는. 네. 지금 그건 거의 그래요? 광고비 받고 아, 그래요? 이미 해주는 네. 서비스가 카카오 있습니다. 택시. 카카오톡 제가 이용을 안 해봐서 광고 카카오 택시도 요구하셨어요. 마찬가지예요. 카카오 택시. 네, 맞아요. 택시에 돈 받잖아요. 네. 그 돈도 또 올려가지고 좀 이슈가 됐었는데 맞아요. 카카오 콜비 네. 네. 또 빨리 오게 하기 위해서 그 콜비를 받는데 이게 좀 많이 올라가가지고 좀 논란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궁금한 거는 카카오 데뷔가 나중에 돈을 받을까 안 받을까? 저는 받을 거라고 봐요. 저도 받을 가능성이 네. 높다고 봅니다. 그래 한번 얘기 좀 계속 이어줘. 네, 그래서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는 사실 영업이익에 변화가 없어요. 네. 이제 4년 전이나 지금이나 네. 영업이익에 변화는 없는데 플랫폼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실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간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게 오히려 거품이다. 역시나 기대감으로 올라갔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빠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주가가 많이 내려갈 것이라고 보고 있고 카카오 같은 경우도 액면 분할을 했잖아요. 액면 분할한 기업 중에서 고가에서 잘 버티고 또다시 레벨업한 기업보다는 액면 분할 이후에 개미들에게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넘겨놓고 뺐다가 다시 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 저는 카카오는 이제 끝났다.
끝물이다. 그래? 네이버도 카카오도 둘 다 끝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너무 자, 자극적인데요 네. 이거? 자, 우리가 이거 지금 자 이제 우리 멘토님들은 다 네이버야, 네. 그죠? 네. 우리 시청자님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볼게요. 자, 첫 번째 1번 카카오, 네. 2번 네이버, 3번 아니 둘 다 아니다. 자, 여러분 올려주세요. 1번 카카오, 2번 네이버, 3번 아무것도 아니다. 아이 싫다. 올려주세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합니다. 자, 네이버가 올라오네요 지금. 1번도 올라오고 네이버 3번, 1번 쫙 올라오네요. 3번이 네, 많을 것 같아요. 삼 번이 가격이 많네. 높다라고 인식을 그렇죠. 많이 하니까 아니야. 3번, 네. 아 잠깐만 지금 막 올라오는데. 아, 근데 1번 3번이 많네. 2번 1번. 3번. 약간 3번이 박빙인데요? 많아요. 박빙이 네. 3번 맞네요. 3번 많아. 역시 이 본인이 들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누르시는 분들도 있을 아니 거예요. 3번 엄청 네. 많은데. 3번이 야 이거 메리트가 아. 없다. 그러니까 이거 봐봐. 우리 방송을 보는 사람은 공부하는 사람들이야. 똑똑하신 네. 분들. 네, 여기 있는 분들은 거의 있잖아요. 예, 이게 거의 무서워요. 뭐 1번, 2번, 뭐 3번도 많아요. 아, 안 본다. 가격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쪽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우리가 여지까지 막 설명을 해줬던 그런 소통에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비싼 걸 잘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이 많이 변했어요. 변했죠, 예전에 진짜. 옛날에 비해서 막 옛날에는 맨 잡주만 얘기만 하고 막 그랬는데 진짜 온 잡주예요, 막 그냥. 채팅만 보면 맨날 살려주세요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어때요? 거기다 보면 지금 보면 아까도 대형주 위주로 포트를 많이 잡아줬으니까 요즘 개인 투자자분들은 진짜 스마트해졌어요. 네. 네. 맞아요. 좀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많이 변해간 것 같죠, 여러분들? 네. 그런 것 그러니까 같아요. 우리도 공부 안 하면 큰일 나. 큰일 나요. 맞아요. 그지 않아요? 그렇죠. 요즘은 공부 안 하면 이거 네, 다들 공부 이 적절하게 해서 되지 않는 이게 시장이 옛날에는 맞아요. 그냥 대략 있잖아요. 그냥 방송을 하면 그냥 넘어갔어요. 그냥 와 그런가 보다 했는데 요즘은 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더 잘하는 분도 많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말을 할 때 좀 고민을 하면서 얘기를 해야 돼. 좀 신중하게. 왜 그러냐면 잘못하면 큰일 나. 틀린 부분 다 집어내요. 다 나름 네. 내가 분석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같이 파고들면서 질문이 들어와. 그러니까 맞아요. 응. 옛날에는 뭐 어떤 생각을 많이 했었냐면 사람들이 수익만 내면 장땡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제는 안 근데 그렇지. 요즘은 수익만 나는 거 가지고 좋은 게 아니고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건지를 궁금해. 맞아요. 옛날에는 그냥 종목만 주면 사람들이 되게 좋아했잖아요. 네. 근데 요즘은 어떻게 내가 수익을 낼 수 있을까 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하는 분이 맞아요. 많다는 얘기예요. 약간 왜 사고 왜 팔고. 하는지, 네. 네. 이거를 알고 싶은 사람들이 되게 많아. 맞아요. 많이 변했던 것 같아요. 이것도 봐봐 지금 보면 막 옛날 같았으면 막 종목 상담해달라 이 종목 어떻게 오늘 막 급등한 거 그렇죠. 꼭대기도 잡았어요. 막 이런 것들만 오고 막 공부를 아예 못했어요. 근데 요즘 어때요? 여러분들이 조금 많이 이렇게 스마트해졌다라고 보여져요. 그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주 네. 어떻게 보세요? 이번 주 시장을 조금 여기 신규 매수하려고 좀 대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그다음 팔고 싶은 사람도 있고 사고 싶은 사람도 있고 그 이번 주 한 주는 어떻게 시장을 보는 게 나을까요?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앞서도 얘기했지만 빠지는 흐름보다는 약간 네. 행보성에서 개별적으로 종목들이 네. 다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네, 시장에 그렇죠. 모든 종목들이 막 급등이 나올 수는 없는 네, 거니까 네. 순환적으로 조금 돌면서 순환매. 순환매가 짧게 돌아오는 장세가 올 거니까 본인 가지고 있는 종목들 반등이 올 때 네. 그 매수가 위로 올라오는 거는 좀 비중 조절해서 좀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으니까 네. 좀 낮추는 전략을 가져가는 것도 좋고 네. 신규 편입도 저는 제가 얘기했던 업종 안에서는 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네.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그래. 네. 업종이 뭐야? 종목은 말고 업종이라도 얘기해 줘. 그래야 좀 힌트를 얻을 거 아니에요. 의료기기, 장비 그러니까 딱 보면 이번 달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이번 달에 그래도 조금 더 종목보다는 업종 이쪽을 좀 보는 게 유리하다라고 툭 네. 집어준다면 의료기기? 하나만 딱 한두 하나만. 개만 딱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봐서 좀 압축할 수 있게 네. 어떤 것들을 보는 게 좀 나을까?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8월 달도 네. 어떤 업종이 좀 나을까? 확률이 높을까? 요 짧은 기간이다라고 네, 네, 하면은 네. 저는 반도체 장비 쪽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소부장? 네. 네, 소부장 쪽. 네. 우리 황문영 멘토님 비유하고 그다음에 이 업종을 좀 보면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것들. 일단 뷰를 먼저 말씀드리면 네, 사실 저는 지금 시장이 뭐 부정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네, 그리고 시장은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한 가지 자료를 잠깐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최근에 이제 가장 걱정이 외국인들의 매도잖아요. 네, 그렇죠. 외국인들의 매도가 가장 걱정이고 여기서 갑자기 또 외국인들 배신하지 않을까 네. 이런 걱정들도 분명히 하실 하실 거예요. 거죠. 네. 근데 지금 매도가 최근에 많이 나왔는데 이 매도 물량들 중에서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해보면 2008년도죠. 네. 2008년도에 최저점을 찍었을 때가 900포인트가 떨어졌죠. 900포인트를 깼을 때거든요. 870 몇 분. 그때 외국인들의 그 수급을 보면 엄청나게 팔았단 네, 말이죠. 그쵸. 그죠? 외국인들 수급 여기서 네. 화면 잠깐 보이네요. 네.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팔았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2008년도 그때가 외국인들이 진짜 최소한의 자금을 빼고 전부 다 팔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만큼 이제 매도가 많이 나왔고. 그런데 2008년도 이 최저점일 때 그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그 지분율을 보면요. 네. 이제 지분율이 한 30% 정도 떼거든요. 제가 지금 잠깐 확인시켜드리면 30.4%예요. 코스피 시장에서 30.4%. 그러면 지금 최근에 지금 현재 외국인들 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이 매도의 그 지분율, 외국인들이 얼마나 지금 많이 팔았느냐 이거를 우리가 놓고 보면 자 바로 어제의 기준이거든요. 32.7%예요. 즉 팔 물량들을 거의 다 팔았다는 거거든요. 팔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 최근에 매도가 줄어들고 있는 부분은 이제는 체력기는 좀 올라갔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 항상 보면 완벽한 기회는 안 줘요. 시장은 올라갈 때도. 그러니까 지금은 충분히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업종으로 본다면 저는 당연히 경기 민감 업종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미국도 지금 신고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건 코로나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또 해소가 되면서 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계속 강조드렸죠. 화장품 관련주들도 진짜 싸요. 지금 정말 싸잖아요. 네, 이런 종목들은 사실 지금 모아가는 게 조금씩 계속 모아두는 건 정말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들고 유통도 역시 네, 맞아요. 괜찮다고 봅니다. 최근에 인글루드 랩이 그 신고가죠. 네. 네, 맞아요. 화장품 가격 메리트가 있다. 음.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를 하반기에도 계속 보자. 네. 근데 단기적인 관점보다 좀 끌고 가는 관점이 더 좋지 않을까요? 화장품 관련주는? 저는 근데 지금 시세가 여기서 네. 들어오게 된다면 네. 단기 시세도 괜찮다라고 봐요. 네, 그래요. 단기적으로 보자. 자, 우리 문멘토님. 저는 이제 비교하고 뭐 업종. 아까 이제 네. 보여주셨던 자료에서 조금 네. 이제 조금 다른 견해를 네. 밝힌다라고 네. 한다면은 네. 사실 2008년에는 이제 리먼 브라더스가 터져가지고 네. 이제 미국이 위험했던 시기니까 우리나라 팔 이유가 없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가계부채랑 기업부채 증가율이랑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도망가야 될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우리나라 금융이 미국보다 더 취약한 상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지분율은 저는 오히려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 20%대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저는 크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선 지수는 내려갈 가능성이 크지만 어쨌든 그들이 팔았다고 해가지고 안 살 이유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화장품이라든지 네. 이렇게 저점에 있는 종목들은 충분히 저는 매수할 것이다라고 보는 방향 쪽이에요. 네. 그래서 어찌됐든 저는 지수는 하방 쪽으로 움직일 것이다라고 네.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거기서 저는 일단 업종을 고른다라고 한다면 당장 8월, 9월만 본다면은 지금 제가 오늘 들고 왔지만 폴더블 폰입니다. 네. 그죠? 이 폴더블 폰을 제가 갖고 왔는데 오늘 이제 사면서 느낀 것은 품절이 됐대요. 조기 품절이 다 되어가지고 지금 이제 맞아요.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정도면은 휴대폰 부품 관련주가 지금 한 10월에 받거나 11월에 받는 물량들도 되게 많대요. 그 네. 말은 그때까지 충분히 움직일 수 있겠구나. 지금이 다가 아닐 수도 있겠다. 있다. 그래서 휴대폰 카메라 부품주라든지 또는 디스플레이 관련주들 그쪽이 이제 빠르게 당장 눈앞에 움직일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 하반기에는 말씀하셨던 업종들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사실 갖고만 있으면 저점에 있는 거는 거의 대부분 다 올라가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지수가 빠지면 종목 다 빠지지 않나요? 하지만 지수가 빠지다가 보면은 더 이상 안 빠지는 종목들이 등장합니다. 이제 그런 기업들이 다시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하락장을 저는 무서워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는 주의라서 이제 종목을 잘 잡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방향을 돌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문멘토님의 내용을 정리하자 보면 업종은 휴대폰 부품던들. 네, 맞습니다. 최근에 많이 움직였죠. 저번에도 우리가 저번 주에도 얘기했고 네. 단기적으로 볼 게 폴더블 쪽들 보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네. 정리가 되네요. 자, 이제 거의 이제 뭐 한 주 이제 9월 8월 달 이제 8월 달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죠? 그렇죠. 많이 어려웠던 8월 달이 아니었나라고 보는데 9월 달 추석 전에는 시장이 어떨 것 같아요? 9월 달에 우리 보면 추석 전에 시장이 참 애매하게 움직여요. 거의 항상 안 좋았죠. 네,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그런 거 없지 않았나요? 뭐 좋다 아니, 나쁘다 생각하고 또 오르지 움직임이 않았고 좀 뭐 거의 있기도 했는데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네. 그 유동성 때문에 많이 올라갔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추석 때는 별로 안 좋았어요. 이게 어찌 보면 네. 좀 이제 그 기간이라는 네. 이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네네. 휴일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좀 네.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제가 볼 때는 이번에는 어떨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지 않을까 음.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요. 이렇게 딱 보면 네. 돼. 그러니까 이게
김도호 멘토님하고 황민영 김 멘토님 뷰는 그냥 위쪽이에요. 그냥 고. 네. 그냥 따라줄 때 그냥 그쵸. 따라가면 이동성에 큰 변화가 흔들림이 없다. 문 멘토님하고 저하고는 조금의 리스크를 가져가자라는 네. 그 뷰를 갖고 있어요. 그 방향성의 차이네요. 방향성. 예, 근데 이게 주식이라는 게 이게 지수를 맞추는 게 되게 어려워요. 맞아요.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종목을 맞추려면 그나마 조금 나을 수 있는데 전체 뭉뚱거리를 방향을 잡기는 되게 어려워요. 거의 그게- 작년부터 저는 네. 내려간다 봤는데 계속 네. 올라가서 저도 할 똑같아요. 말이 없어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지수라는 게 네. 쉽진 않은 맞아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수를 잘 맞춘다고 이게 종목이 많이 잘 올라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아니죠. 또 네. 종목을 못 맞춘다고 또 지수가 또 잘 틀린 것도 아니고 그래서 되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 대신에 우리가 딱 선택해 줄 수 있는 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종목을 주기에는 조금 약간의 변화가 있어요. 여기서 만약 우리가 종목을 얘기하면 늘 변화가 있어요. 왜곡이 될 수가 변화가 있어요. 생기죠. 네. 그래서 맞아요. 업종을 찔러 주는데 우리가 크게 우리 그 저번 주부터 봤을 때 우리 김도호 멘토님은 반도체 소부장 그렇죠. IT 이쪽을 부품하고 반도체 그 성장이- 9월 달에도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그거를 좀 섹터를 좀 줄이고 종목을 줄이면 될 것 같아요. 그 김도호 멘토님 뷰는 반도체 소부장 계속 보자라고 우리 황민영 멘토님은 화장품 쪽. 화장품 쪽으로 화장품하고 유통 쪽. 네. 네. 유통 쪽을 잘 보자. 유통 좋아요, 요즘. 이마트 맞아요. 같은 것들 자리 좋더라고요, 요즘. 너무 좋아요. 신세계나 막 이쪽도. 그쵸, 네. 그다음 오늘 먹거리는 오리온 같은 것도 오늘 급등을 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먹거리도 움직일 것 같고 또 우리 문멘토님이 계속 강조했던 건 휴대폰 부품단하고 먹거리, 그리고 게임. 게임 쪽 네. 이렇게 세 가지 섹터를 얘기했는데 본인이 이제 개인적으로 게임을 좋아해서 아, 폴더볼 번에 본인의 왠지, 게임용. 네. 그 게임주는 이번 주에 좀 내용이 있잖아요. 셧다운에 대한 네, 부분이 셧다운 이슈가 네.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좀 많이 움직여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 신고가예요. 지금 신고가이고 맞아요. 위메이드. 위메이드는 신고가이고 많이 올라갔어요. 강하게 움직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게임주도 이번 주는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셧다운 폐지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네. 이번 주 목요일에 게임스컴이 있거든요. 네. 국내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3대 게임 행사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데서도 신작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것도 진행되면은 어떤 반응이 있을까 저도 좀 궁금한데 좀 괜찮지 않을까 하반기까지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업적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거 압축해주고 종목을 드리기에는 왜곡이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추천을 안 해드리거든요. 네. 그거는 여러분들 관심 업종과 관심 종목들을 여러분들 잘 판단해가지고 압축할 수 있게 좀 했으면 좋겠고요. 내일은 또 우리가 뭐예요? 보고서. 네, 보고서 하죠. 아 리포트. 리포트. 네.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까요? 우리가 조금 봐줘야 되는 리포트가 있다. 나 이거 꼭 봐줘라 이게. 나 리포트 사가지고 큰 손해를 봤다 하는 그런 리포트가 종목이 있나요? 한번 올려놔볼까요? 한번 물어볼까요? 있을까요? 자, 한번 올려볼게요. 제일 많이 나오는 리포트 한번 볼게요. 나 이거 리포트 사가지고 손해를 많이 봤다. 한번 우리가 한번 올려주어 보세요. 네. 나 이 종목 좀 보고 싶다. 좀 알려주고 싶다. 전 이미 알려주세요. 하나 알고 있습니다. 네. 어, 한번 그게 올려놔보세요. 있어요? 아, 있네. 아니 네. 느낌이 나오는 게 하나 네. 있어요. 어떤 종목 있나? 한번 볼게요. 일단 한번 올려놔보세요. SK. 세방. 네, 한번 해봐요. 대박. 아. 네. 삼성, SDS, 현대모비스, 네. 삼성 SDS. 쫙 올라가는 거. 모비스. 게임주. 게임주. 이런 거 말고. 게임주. 게임주. 이런 거 아니에요. 쫙 게임왕. 올려봐요. 쫙 올려봐요. 유니슨. 지금 유진기어. 지금 쓴 거는 여러분들 갖고 있는 걸 쓴 거야. 제가 봤을 종목 때 상담을 해줘요. 종목 상담. 왜냐면 종목 상담을 해줘요. 이거 이거야. 리포트를 지금 봐주세요. 네. 그러니까 내 거를 봐주세요. 이거야 이거는. 물렸으니까. 종목들이 보면 그 에이스테크 이런 거는 거의 안 써요. 그 애널리스트들이 쓰질 않아. 박셀바이오 이런 건 쓰질 않아. 보혜양조 무슨 테마를 써요. 그죠? 이런 걸 이런 거 쓰질 않아, 여러분. 아, 그러니까 여러분 보유주가 올라오네요. 네? 보유주가 보유주가 올라간다니까 지금. 내 거 좀 봐줘요. 하나 걸리겠지 막 이렇게. 무학주에 쓰면 빙고하잖아. 네. 한국선제 좀 봐주세요. 그건 내일 키움주권 전화해서 한번 예. 물어봐요. 시청자분들이 약간 신뢰를 잃었습니다 저희한테. 그래. 이러면 안 된다고. 딱 이럴 줄 알았다고. 이제 다 알잖아요, 우리가. 그죠? 내일은 우리가 리포트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멘토님들이 리포트를 갖고 올 건데, 네. 좀 우리가 리포트를, 우리가 취지가 뭐냐면, 그 애널리스트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줘라. 라는 그렇죠. 취지니까, 뭐, 누구를 뭐, 비난하고, 뭐, 이런 건 아니고, 좀 비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을 비난하는 건 잘못된 거지만, 비판하는 것들은 더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여러분들 간지러웠던 부분들을 찾아가지고 내려올 거고 그다음 목요일 날 되게 좋았던 거
여러분들 되게 참여가 많은 상담. 네. 상담 좀 센세이션이더라고요. 그 인기가 되게 많은데 이거 상담을 더 해야 되나? 이거 여러분들이 상담을 하는 걸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왜 그러냐면 세 분의 멘토님의 뷰를 들을 수 있어서 네. 생각이 다 다른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게 정답이 될 수 없어서 네. 그만 올려요 지금 계속 구경진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자꾸 그만 좀 올려 그만. 아유 끝도 없네 그냥. 알겠죠? 목요일은 그 상담 프로그램이 되게 인기가 많아가지고 우리가 좀 이번 대회보고 어떻게 해야 될 건지를 좀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이제 또 1시간이 다 갔네요 벌써. 그죠? 정말 많이 갔는데 지금 아까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했던 아까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한번 해봤던데 까먹었다. 네. 자 우리가 사이다 같은 발언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쪽부터 먼저. 우리 문초리. 제가 네. 긁어부스러워 만들었네요. 네. 근데 제가 마지막일 줄 알았는데. 네, 공부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 네.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맨날 물어보는 거예요. 야, 도대체 공부를 하라는데 어떻게 공부하면 되겠냐라고. 근데 이게 진짜 어려운 질문이긴 네, 한 게 네. 사실 서울대 어떻게 가나 네. 서울대 가려면 공부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질문하고 똑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정답이 없잖아요. 네. 뭘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이제 그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뉴스를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팩트, 뉴스 크게. 예, 뉴스. 근데 뉴스를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보고 싶은 대로 보고 그리고 일말의 의심이 없어요. 네. 이게 약간의 나에게 어떤 것을 떠넘기려고 하는 뉴스가 아닐지 또는 나를 꼬시는 뉴스가 아닐지 이렇게 한 번씩은 조금은 해석을 해봐야 되는데 네. 좋다는 뉴스가 나와버리면 그냥 냉큼 내가 내보고 사라는 건갑다 나 사야지 수익 나는갑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거를 조금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뉴스를 조금 많이 보신다면 특히나 이제 신문 일면에 나오는 기사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걸 좀 많이 보신다면 사실 주식은 다 뉴스와 이런 경제 기반으로 나온다 생각을 해서 저는 그런 거 일면을 보는 습관을 매일매일 좀 들여봐라. 그것만 해도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뀔 것이다 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네. 우리 황 멘토님. 네. 일단 지금 문멘토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주식을 공부할 때 막연하게 그냥 처음부터 뭐 차트니 뭐 이런 것들을 달려들지 않았었어요. 네. 즉 저도 이제 공부를 처음 네. 시작할 때는 이제 뉴스를 많이 봤습니다. 경제 뉴스 네. 이런 것들 많이 체크해 봤고, 그리고 종목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뭔가 이제 스킬을 이제 가지고 이 스킬로 어떤 종목을 선정하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스킬을 통해서 이제 종목을 선정하는 그런 방식은 정말 그 많은 훈련과 정말 많은 그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일을 하면서 내가 투자해서 성공할 수 있으려면 결국 저는 이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그런 습관을 좀 길렀으면 좋겠어요. 어떤 변화가 왔을 때, 예를 들어서 유가가 올라간다. 유가가 올라가면 유가가 올라갔을 때 그 좋아지는 기업이 뭐가 있을까? 유가가 올라갔을 때 정유주들은 어떻게 실적의 변화가 더 올까? 그러니까 사회적인 변화에 분명히 또 답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 변화에 좀 우리가 뉴스죠. 특히나 뉴스를 체크해서 생각을 한번 이제 떠올려 보는 거죠. 앞으로 좀 좋아질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 결국은 그 안에 종목들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공부라는 건 단순하게 이런 주식에 대한 그런 공부 말고 뉴스를 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종목들을 한번 선정해 보는 게 이것도 하나의 좀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김대 멘토님은. 일단은 현실적으로 이제 우리는 실전이니까 네. 경험으로 얘기를 하면은 혼자 하겠다라고 해서 혼자 공부를 하고 주변에 아무리 많은 걸 받아도 결국은 그 공부할 때 보면은 장중에 공부하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그냥 네. 다 끝나고 나서 과거 데이터를 보고 차트 공부하고 뉴스도 다 지나간 거 보고 나중에 올라가 있는 거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예 뉴스가 안 나온 종목들을 보고 그 흐름을 그냥 차트 공부라는 게 저는 크게 다른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시간은 오래 걸려. 혼자 하는데 시간은 너무나도 오래 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차트의 흐름을 그 어떤 이슈가 꼭 나와서 찾아보는 게 아니라 이슈가 없는 상태에서 오히려 뉴스가 없는데 그냥 종목을 우리가 2,000개 정도를 그냥 순서대로 돌려보면서 그 회사의 주가의 흐름을 하루에 그 2,000개 본다는 것도 실질적으로 시간은 오래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계속 보면서 주가가 가는 흐름을 계속 눈에 익혀보는 거고, 그리고 그러면서 흐름이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면은 그 기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고, 또 내려가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내려가나 또 관심을 가지면서 뉴스를 그 통계에 이제 주가의 흐름을 먼저 보고 그 뒤에 이제 기업을 한번 찾아 들어가 보면 오히려 뉴스를 좀 찾아가는
가기가 더 쉽지 않을까. 뉴스를 먼저 보고 흐름을 보면은 이미 그 뉴스에 대한 반응이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반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뉴스를 찾아보기보다는 그 흐름에 대해서 그냥 통계 이 차트죠. 그냥 기업을 먼저 들여다보고 그 기업이 어떤 흐름을 가고 있는지를 보면서 살려고 하지 말고 그냥 흐름을 보면서 이 회사가 조금 뭔가 흐름이 좋아 보인다라는 느낌이 들면 찾아 들어가 보는 그런 공부를 먼저 시작하면은 조금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은 분명히 오래 걸리지만 그걸 해야지만 좋은 결과가 나중에 계속 내가 오래 가고 긴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먼저일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잘하는 사람 찾아가야 돼. 네. 그게 가장 그 얘기를 하고 정답이고, 싶었는데. 예, 그냥 잘하는 사람 찾아가야 돼. 내가 골프를 친다? 그럼 제일 잘하는 프로를 봐야 되고, 제일 잘하는 사람한테 곁에 가야 돼. 부자가 되려면 부자 옆으로 가야 돼. 부자에 가야 되죠. 공부를 1등 하고 싶으면 공부 1등 리그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려면 끼려면 그 사람들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너무 오랜 시간을 헤매게 돼요. 맞아요. 그 사람마다 성격과 스타일이 다 달라요. 여기 이 멘토님이 다 다르죠. 네. 김도우 멘토님 성격 다르고, 네. 황 멘토님 성격이 다르고, 문 멘토님 성격이 제 성격이 다 다르거든요. 나랑 가장 맞는 사람을 찾아가야 돼. 맞아요. 저도 뭐 진짜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내 스승을 만나기까지 진짜 오랜 시간이 걸렸었거든요. 그 했던 시간이 되게 값진 거였었어요.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찾아가야 돼. 발품 팔아라 라는 거 저는 결론을 드리고 싶어요. 백날에도 깨지가 않아요. 그러려면 먼저 가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가면 더 빠를까요? 그래 빨리 가죠. 이게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인터넷 찾고 뭐 하지 말고 가장 나랑 맞는 사람을 찾아가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전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그 사람을 찾자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뭐예요? 선택이 선택이 목인 거죠.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뭐 정보의 홍수에서 그 정보를 찾기가 되게 어려우니 잘하고 나에 맞는 사람을 찾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코멘트 드리고요. 우리는 또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인상 우리가 알죠? 우리 다시 만든 거죠. 우리는 주식 챔피언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